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 금액을 제가 책정한 게 아니고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화천대유 일개 직원이 50억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파를 키워놓은 장본인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설계자는 누굽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 토론 정세진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화천대유 의혹.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각 대선 후보 진영의 설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는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 의혹의 실체와 핵심 쟁점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 겸 대장동 TF 단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입니다.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근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기획실장을 맡고 계신 박민식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전국에서 모인 온라인 패널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 심야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심야 토론 오늘 주제 화천대유 의혹인데요. 먼저 온라인 패널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분 먼저 의견을 주실까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구에 사는 23살 홍명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화천대유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뉴스에서 등장하는 금액이 50억, 5천억, 서민들로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조차의 금액이라서 상당히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 사건이 그 성남시가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여러 정치계 또 사법계의 여러 인사들이 이 이슈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게이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특검이나 또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혹이 소명을 해주어야 저희가 앞으로 대선을 뽑을 때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규모의 게이트라고 볼 수 있다. 중립적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 분 더 의견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네, 제가 이야기하죠.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에 사는 김선태라고 합니다. 네, 이번 화천대유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그 야당에서는 자꾸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던 것 같은데 제가 집을 지으면서 한 7년 동안 재건축 조합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건축을 하는 작은 곳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별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화천대유라는 큰 단지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발 사업을 하는 이 세력들이 주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야권 주장처럼 그 이재명 지사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정치인, 법조인, 그 화천대유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건 세력의 카르텔은 뭐 보통 큰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번은 뭐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부분은 그 성남시에 많은 그 5,500억이라는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익사업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사업이고요. 이나마 가져온 거에 대단히 정말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정치인이나 야당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김 선생님. 제가 42년간 조직 생활을 했었어요. 예. 네. 퇴직금이 3억엔 불과했습니다. 3억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6년 동안에 50억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정말 놀랐습니다. 네, 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 특검 이야기 또 이건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니까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 오히려 퇴직금 50억 원에 더 붕괴할 일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양측 의견이 아마 두 분처럼 의견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두 의원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또 곽상도 의원 아들 집 압수수색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입니까?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김병 의원님 먼저. 네.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탈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어찌됐든 또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화천대유 누구 것인가? 정말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은 단순합니다. 소수의 개발 토건 세력과 정치권, 법조계 브로커들이 힘을 모아서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안 된다. 공영 개발로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비와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결국 5대5 민간 공동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소수의 특권 세력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려고 한 세력인지, 누가 공영 개발을 통해서 그래도 50%나마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해내는 것이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민의힘에 주장한 것처럼 그런 사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민간 개발하게끔 놔뒀겠죠. 왜 이렇게 힘들게 정권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싸워가면서 공영개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나중에 또 토론회 시간에 더 들 시간이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쭉 스토리를 보시면 소수의 토건 세력과 법적 카르텔과 국민의힘 세력이 아주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MB도 등장하고 LH 사장도 등장하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고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근데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에는 5대5 민간 공동개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이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본질을 잘 봐주시고 정말로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가 저희가 제대로 진상규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 5대5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5대5라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라고 그러셨거든요. 국민의힘 게이트. 저희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서두에 우리 게이트면 우리가 특검을 하자고 받겠다 그러니 여당에서 특검부터 받으시라. 이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걸 한번 좀 잡아주시지요. 이 이재명 게이트의 실상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면 좀 화면을 크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설계자입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2번째, 결재권자입니다. 본인이 결재다 했습니다. 결재단 한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누가 감독하냐 성남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중요하냐?
토지를 강제 수용하지요. 다른 분들 거. 그렇잖아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채 안 되는 것들을 정말로 시가는 5, 600만 원이 가는데 이거 굉장히 싸게 하는데 시에서 50%의 지분 플러스 한 주를 가져요. 왜 한 주를 가지느냐? 도시계획법상 22조에 50% 이상이어야 공권력으로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득은 1,822억밖에 성남시가 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공원이나 뭐 이런 걸 그렇습니다. 빼고요. 예. 나머지 약 1조 원에 조금 추정될 것도 있지만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을 7%에 이르는 그 측근들한테 이게 배당하거나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이 측근과 부패 세력들한테 이게 갔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천대유 1%와 천화동인의 6%를 간 겁니다. 이게 아직 미실현 이익이 있지만 1조 원 정도 된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에 이러한 화천대유에 이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법적 카르텔을 이용을 하는데 이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을 수 있거든요. 선거법으로 대법원 판례를 받을 때 여기에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법관까지 접근을 해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김만배 이 화천대유의 여기 소유주가 8차례를 권순일 법관 이름을 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퇴직 후에 여기에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서 엄청난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문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초대형 부패 사건인데 이것이 대권 주자가 연루되어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됐다. 이것을 가지고 1조 원에 이르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특검을 받을 테니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 지금 실세 아닙니까? 그러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 네.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저는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 네. 오늘도 압수수색하고 긴급 체포도 하고 구속영장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특검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연루된 인사를 봐도 그렇고 일단 설계부터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이었을 때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이재명 게이트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형원태 변호사님 반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말 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결론까지 다 네, 얘기해 바로 보셔야 들어갑니다. 되는데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원래는 이제 LH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LH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2009년, 2010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업자들이 한 90억 정도 횡령을 해서 한 30억 정도를 로비 자금으로 뿌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신영수 의원 동생도 한 2억 정도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남욱 의원도 한 8억 정도 받았었고 그래서 결국 민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직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LH하고 민간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민간으로 많이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신영수 의원 전 의원이죠. 또 굉장히 압박도 가했습니다. 그 국정감사를 아니면 질문할 때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그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러 명이 수사받고 9명이 기소되고 6명이 구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걸 민간이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 많았고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공공으로 내가 갖고 오겠다 반드시.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구시가지, 성남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구시가지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구시가지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여기는 굉장히 어쨌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잘 삽니다. 그 판교 밑에 있는 게 옛날에 남판교로 불렸거든요. 대장동이. 여기에 개발하는 이익을 구시가지에 쓰겠다. 이게 가장 다른 거예요. 다른 데 도시개발 사업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거를 지금 성 의원님은 1,800억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금으로 배당되는 거고 사실 구시가지에 공원 조성하는데 2,000억 이상 썼고요. 처음에 4,600억이 있다가 나중에 920억 더 해서 5,500억까지 환수를 한 거죠. 그런 사업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조 남는다. 그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고 2011년에 이제 성남시가 그 외부기관에 한국경제정부조사원에 의뢰했을 때는 1조 원 사업에 8년 동안 사업했을 때 한 3,100억 정도 남을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때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성남시 의회가 그 제출한 안건에도 보면은 3,137억 정도 남을 거다.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아마 시의원들도 보면 이거 LH가 발 뺀 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3천억 이상 안 남는다. 왜 이거를 도시공사 설립해서 사업하려고 하느냐. 그런 게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1억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 몰아준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 권순일 대법관이 마치 그 김만배 그분이 다 이거를 뭐 가서 조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방문 기록에 보면요. 1심에서는 다 무죄 받았거든요. 근데 2심에서 그 형 강제 입원시키려고 안 했다는 게 이제 유죄가 됐는데 2심 판결이 9월 달에 7월 달에 났어요. 근데 그 전에 9월 달이죠. 9월 6일 날 났는데 7월 달에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미리 항소심에서 유죄날 줄 알고 미리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 방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네. 아니 이 사건에 지금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나 또 주로 말씀하신 논리가 보면은 뭐 옛날에 뭐 토건 세력의 그 어떤 과도한 개발 이익 몽땅 가져가려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막았다. 그랬는데 잘한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이 저 김병욱 의원님 페이스북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재명식 실용 정치를 제대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결단력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수천억 거의 1조 원대 특혜를 몇몇 사람들이 독차지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여기 지금 이재명 지사 이 사업 모범 사례라고 박수치라고 하면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독식을 막았다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경비원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TV 한 대는 제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꼴이에요. 자 보십시오. 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 이유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박판을 벌입니다. 이게 지금 당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 아닙니까? 도박판 중에서도 희대의 도박판이에요. 도박판을 벌일 때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도박하는 사람들보다도 도박판을 좌판을 깐 사람, 도박 개장제죠. 도박 개장을 한 사람이 주범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설계자는 이재명이다. 본인이 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는가 이런 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게이트 할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 게이트다 하면은 그 홍길동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수사를 피하려고 하고 막고 숨고 이러죠. 다 모든 과거의 역대 게이트가 다 그래요. 그 게이트 앞에 이름 붙이는 사람은 그 특검이든 수사를 다 피합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이 사건 지금 이재명 지사는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다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거죠.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검을 수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행정가도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2015년에 왜 이렇게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는지를 저희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 LH가 대장동을 공영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계속 땅 작업을 해요. 소위 말해서 땅 작업을 아니 합니다. 옛날 이야기 말고 제 말 들어보세요. 핵심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네, 핵심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땅 작업을 하고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만들어서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왜냐? LH가 공영개발을 선언했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여러 군데서 로비를 하고 다닐까? 결국 이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민영개발로 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보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제가 핵심입니다. 아니 제가 수천억 원의 특혜가 네, 들어보세요. 예. 예. 과거 이야기를 잘 그런 봐서 와중에 돌리니까 2009년에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공영과 민영은 경쟁하지 마라. 그리고 LH의 이지송 사장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LH 사장을 다 거쳐요. 공영개발 포기하라. 예. 그래서 2010년에 드디어 LH가
공영개발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갔었으면 민영개발 됐겠죠. 지금 뭐 얼마 얘기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벌어갔겠죠. 근데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돼서 야 이거는 30만 평이나 되는 이 토지에 어떻게 민영개발을 하느냐. 공공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개발 선언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 의회에서 그때 여소야대였습니다. 성남시 의회에서 이재명 시장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도시공사 설립, 도시공사 설립은 나중에는 허용해 주지만 지방채 발행 이런 걸 다 거부하고 아까 우리 현근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오히려 수익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성남시가 손을 떼라 얘기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 선정을 해서 5대5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15년 그 당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대장동의 현황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 있어서 청약 가점 아닙니까? 청약 가점은 69점이 만점인가? 60점 좋은 지역은 다 60 이상 사람들이 청약을 해요. 여기 대장동은 40몇 점이 거의 이 청약 가점의 당첨 점수였어요. 그 정도로 이게 아주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한 시기에 아파트 분양을 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은 2017년이죠. 17년에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형 이런 고압 철탑이 또 2개나 지나가요. 상당히 여러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시장이 어찌됐든 택지가 개발되면 이익은 생기니까 얼마나 할지는 모르는 거죠. 이익은 생기는데 얼마의 이익이 생길지 모르니까 확정 이익을 전제로 한 계획을 한 거죠. 그게 설계라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내가 설계했다는 얘기는 이런 큰 틀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희소 가치를 통해서 특정 소수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네. 이런 제가 드려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랬어요. 민간 7%한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주잖아요. 성남시는 여기에서 얻는 게 1,822억밖에 회수를 못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하이리스크에 왜 C가 들어갑니까? 저는 리스크가 큰 기업에 사업에 C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간이 개발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C는 이것을 환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그걸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 김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지금 국민을 잘못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지방채 개발은요. 지방채 발행은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이 들어오고 써야 되는 돈이 있어요. 써야 되는 돈이 많을 때 그것을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그것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이 30만 평에 달하는 이 택지를 사기 위해서 승인해주는 택지 없어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지방채를 개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지방채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왜 지방채 얘기를 꺼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이 구시가지 뭐 하는데 이렇게 받았다 그러는데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민간이 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도로, 공원 여기에 필요한 거 전부 다 기부 채납을 받습니다. 무상으로. 공공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민간하는 거 다 봐서 그게 분양 승인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 얘기하는 게 공단에서 나오는 그 공단,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 5,9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공원이 없어요. 5,900세대에 지금 약 16,000명, 2만 명 정도가 될 텐데 2만 명이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1개 군입니다. 1개 군인데 5,903세대를 분양을 하면서 거기서 공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군인공제의 거를 군인공제가 3,791억 원의 이 땅을 매입을 해놨는데 이게 민간이면 무지무지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공제가 지금 2,343억을 회수를 못했어요. 공원적으로 뺏겨서. 아니 이런 것을 성남시장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기부 체납으로 받을 것을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선거 나왔었을 때 선거 공약으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이득을 갖다가 그거를 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공공시설, 동사무소 부지 없습니다. 주택, 주민센터 부지 없습니다. 공공주차장조차도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송전탑 이 부분 그 전에다 했었어야 돼요. 이런 거 해놓지 않고선 지금 당연히 기부 체납 받은 걸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5,503억을 갖다가 공공 환수해서 했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결합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 합동 사업은 여러 개 하는데 이렇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결합해서 도시 개발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기부 체납 당연히 이제 보통의 기부 체납은요 그 사업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원도 있고요,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설 자리도 있고요. 공원 없다 그러는데 가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돈, 그러니까 5,500억 중에 가장 큰 돈이 공원 조성입니다. 2,500억. 그게 이제 구시가지에 들어간 거죠. 그거 당연히 왜냐면 신시가지 개발로 나는 이익들을 구시가지에 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격차가 있습니다. 성남이라든지 다른 뭐 고양이라든지 보면 구시가지, 신시가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지역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말씀이 그 당시에 결국 성남도시공사 이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데요.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것보다는 공사채가 되겠죠. 공사채 발행하는 거는 순자산의 4배. 개발 사업인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자본금이 몇백억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1,000억 사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3천억 정도밖에. 이게 근데 조가 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걸 맥시멈으로 한다 그래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동안 성남도시공사에서 오히려 설립을 안 된다. 오히려 그 당시 그 시의회에서는 이거 해봐야 적자나는 사업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지금 하이라스크, 하이리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보통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 사업이 그랬거든요. 이익이 나면 반 나누자 이랬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800억 날 줄 알고 400억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익이 300억밖에 안 남았다더라. 그래서 150억밖에 안 준다더라. 물론 그걸로 다른 사업하고 있지만 이걸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민간업자들은 항상 비용을 부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그렇죠. 된다. 처음부터 고정 수익을 갖고 와야 되겠다. 고정이익을 갖고 와야겠다. 무조건 해라. 얼마 남든지는 만약 그 이하로 남는 손해는 당신들이 보는 거고 그 이상 가져가면 가져가라. 이렇게 구조를 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은 것이지 그냥 5대5로 한다. 그럼 당연히 비용을 부풀리죠. 안 남았다 그러죠. 다 써버리고.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황미시 의원님. 아니 뭐 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허가 문제, 또 땅 지주 작업, 그리고 분양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사실상 리스크인데 이 대장동 사업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주 작업 성남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수용을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분양은 판교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그 인허가 또 성남시 다 해주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제로 리스크예요. 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고 삶은 호박에 침받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하는 논리가 보면 이래요. 대장동 사업 지금 수천억 원의 특혜로 국민적인 공분이 하늘을 찌르니까 이거 이재명 지사의 최대 치적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은 그 당시에 2015년도하고 그 이후하고 부동산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성남만 있습니까? 서울, 부산, 세종, 다른 데도 택지 조성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런 수천억 원의 특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그런 희한한 수익 구조, 쉽게 말해서 민간에 무제한으로 특혜를 주는 것을 허용한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그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한 것이군요.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두 번째.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설계만 하고 수익 배분 같은 건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능한 거예요. 수천억 원의
그 특혜를 도둑놈들이 탈탈 털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의 성남시에서조차도 그런 사고를 친 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5천만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박민식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예. 이재명 후보를 너무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사람이고요. 예. 2015년 당시에 본인 스스로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는 인물이지 2015년 당시에 2018, 19,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얼마나 이익 날 거라고 완벽하게 아니 그러면 못했으면 지금 사과라도 하셔야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글로벌 전문가나 어느 누구도 부동산 이렇게 뛰리라고 예측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한번 다른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재명한테는 다른 그걸 지역에는 요구하는 게 왜 이런 아니에요. 특혜가 안 생겼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LCT 보세요. 훨씬 더 특혜가 많았죠. 왜 무슨 거꾸로 특혜가 말씀하세요. 다른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LCT 보세요. 보세요. 부산이잖아요. 예. 얼마나 특혜를 줘갖고 예. 그 부산 해운대 저 고향이 부산이지만 예. 그 해운대 비율을 소수의 특히나 고층으로 올릴 수 있게 허락해주고 아파트 짓지 못하는 데다 아파트 허가해주고 그래서 전 국회의원 구속되고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되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부산 도시공사에서 LCT에게 싸게 땅을 주고 LCT는 그걸 다 용도 변경하면서 거대한 부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막고자 이재명 후보가 한 거죠. 그런 과정을 이해해 주셔야죠. 만일에 이재명 시장이 아니었으면 더 민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갔겠죠. 제 말 들어보세요. 자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말씀하니 그거는 좀 문맥을 잘 보세요. 3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하나금융을 위주로 한 은행권 그리고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 시행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영업 형태를 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성남시는 고정 배당을 찾는 거고요. 은행은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죠. 그런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업이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려면 PF가 금방 됐어야죠. 이 PF가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없이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2년 걸렸어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 짓고 헤엄치는 작업이면 한 달 만에 PF가 됐어야죠. 30개 금융기관에도 오퍼를 내갖고 10개 금융기관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이 불확실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시행사가 아니 시행사가 여기에 별로 없습니다. 하이리스크가 왜 그러냐? 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이 뒷받침돼 준 거예요. 성남시가 백그라운드 넣어서 50% 플러스 한 줄 했기 때문에 대주주가 성남시예요. 정말로 여기엔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하나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보고서를 냈잖아요. 아 여기에 땅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인허가 하는데 문제가 없다. 분양이 바로 옆이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돈 되는데 문제 없다라고는 보고서가 은행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그거를 왜 자꾸 부인하십니까? 그다음에 PF에 동의하려고 하는데 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PF가 안 되죠. 그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은행은요 리스크가 있으면 안 들어가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금융기관 근무했고 우리 김 의원님도 해봤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지. 그다음에 이 사업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하기 전에 위례 신도시에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5%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화천 대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성남시하고 똑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5% 지분을 내서 300여억 정도 남는데 150억씩 나눠 썼어요. 그때는 땅을 수용한 게 아니라 LH가 개발해준 땅을 분양받아 와가지고 거기에 150억씩 해가지고 여기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그리고 하천대유에 와가지고 이 대장동에 와가지고 더 크게 해먹은 거지요. 여기에 공권력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예요. 그러면 설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설계자는요. 이 땅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래서 50 플러스 한 줄 준 거 아닙니까? 왜 50% 이상 넘어야만이 공권력이 가해지고 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설계해 준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금융이 들어온 거지요. 그렇죠?
여기 천화동인구 화천대유가 들어왔는데 이때 7%의 극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설계자가 이걸 보고를 안 받고 이 사람이 누군지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7%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1조 원 가까이 빼나가도록 방치하거나 묵인한 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임자가 누구냐, 화천대는 누구 거냐고 국민이 묻는 것입니다. 화천대유 팩트가 굉장히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50% 플러스 1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도시개발법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다음에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은 도시개발법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건 민간이고요. 지분을 몇 프로 그건 갖는 거는 민간이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도 그렇게 확보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50%수 1 그때는 갖는 민간이 거하고 할 수 있는 그거는 거고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현 변호사님. 제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50%1 갖고 있는 거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지 수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좀 아니, 하나만 아니 요거 제가 하나만. 도시개발법 22조에 보면 땅을 수용을 하려면 50% 공공기관이 있었을 때라야만이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만이 면적의 3분의 2. 자, 그거는 그다음에 민간에 얘기하는 것이죠. 민간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하고 수용할 수 지분 있는데 50% 자, 플러스 한 주와는 아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없다니까요. 이 한 주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에 있는 거죠, 자, 그게. 그래서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익이 안 났으면 아니 그러면 성남 어땠을까요? 미래에서는 5% 있었는데 그러면 5% 갖고는 수용 못했어요? 네. 제가 박 잠시만요. 의원님한테 예. 네, 발언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어제 잠시만요. 예. 그저께입니까? 10월 1일자 한겨레 신문 단독 기사를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전국을 찔렀어요. 이 한겨레 신문 기사가. 한겨레 신문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언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히 우호적이겠죠. 뭐라고 했냐면은 유동규 팀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증거가 나왔다. 뭐냐면은 당시에 원래 문건을 보면은 실무자들이 맨 처음에 보고할 때 분양가 평당 1,400만 원 넘을 때는 그 초과 이익을 성남시와 분배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이것을 뺐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이 수천억 원 특혜가 생긴 지금 단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공공이 참여하는 이런 개발 사업에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하는 규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야 불로소득을 방지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저 보도에 대해서 반박. 이제 뭐 사업을 할 때 네.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을 놓고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근데 이거의 기본 구조는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짰으리라고 보고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그러면 왜 지사는 그 규정을 뺐습니까? 920억을 회수했잖아요. 아니, 그 규정을 왜 뺐냐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그냥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이 안 되겠는데 예. 920억을 추가로 환수를 했잖아요. 처음에 4,600억으로 계약을 했다가 2017년 가을쯤 됐을 거예요. 야, 이게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920억을 추가로 환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흐름을 쭉 보세요.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들과 법조 브로커들이 떼돈을 벌려고 하는 거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막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15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과정에서 야, 이거 생각보다 좋아지네? 야, 추가적으로 뭐 할 거 없을까? 그래서 또 920억을 환수한 거예요. 상당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더 오른 거죠. 그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한테는 일부 박탈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게 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그리고 시행사라든지 PFV의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공시를 하게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제가 하나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지금 계시니까 어떻든 결과론적이든 어떻든지 간에 이 수천억 원의 이 당군일의 최대의 특혜 비리가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사과할 용의가 아직도 없습니까?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지 네. 그리고 검찰에서 오늘 뭐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니 이렇게 수준은 나왔는데도 아직 특혜가 입장 있는지 표명을 조사를 할 해봐야 겁니다.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 오늘 제가- 화천대유 의혹 제가 관련돼서 정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덧붙겠습니다. 우리 현 변호사님이 아까 위례신도시에 5% 가지고 땅 수용해냈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위례신도는 땅을 수용한 게 아닙니다. LH 공사가 땅을 다 지금 그거는 그럼 제가 잘못 알았고요. 자, 근데 그러니까 50%하고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땅을 수용을 하려면 50% 이상이어야 돼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초과 수익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환수해야 된다고. 그거를 누른 게 누구냐? 유동규 본부장이에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환수 안 한 거, 이 설계를 잘못한 거, 특정인한테 가도록 이득을 준 것은 틀림없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가 사실 지분은 작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공분도 사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게이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천대유 관련돼서 나오는 인물들,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도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를 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돈일까? 정말 퇴직금 명목일까?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라는 게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전에 원유철 전 대표도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봐서 이 화천대유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과 관련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론하시죠. 아니 저는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거기 근무하면서 50억 받은 거 분명히 국민 감정하고 맞지 않고요. 지금 이 부동산 실패에 대한 이 정권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야당의 의원이 거기에 아들이 연루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50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이 아니었으면 좋겠나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기에 관련된 그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다 특검을 하자. 그리고 하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있어요. 어느 집안의 권력자의 아들이 있는지 어떤 권력이 개입됐는지 다 신원 발표하자. 여기에 고문으로 참여했던 누구 참여했던 이 돈 흐름 다 추적을 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니 그것들 다 우리는 하자는 게 저는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특검 문제는 뭐 어떻게 밝힐 거 문제고 현재 이제 드러난 사실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에 이제 신영수 전 의원 얘기 말씀드렸죠. 민간으로 돌리를 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미국에 있다는 남욱 변호사. 이분도 아시잖아요.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권순일 대법관도 사실은 양승태 대법관이 원장이 제청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지금 이창재 차관, 이경재 지금 국정농단, 최순실 농단 변호했던 분이죠. 김순환 검찰총장 마찬가지죠. 원유철 원내대표 했잖아요. 사실은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지사도 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당위원장도 했고요. 5선이었죠. 평택 쪽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누구 거냐 따졌을 때는 돈을 봐야 돼요. 사실 누가 결제를 했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이 남욱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돈을 댔겠죠. 근데 지금 드러난 거는 뭐 SK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자금 정도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출구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처음에 나왔던 것들 말고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다 그냥 갔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아서 1년이면 합법적으로 월급이 어쨌든지 간에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지금 곽상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합법적으로 뭐 퇴직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50억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가 받느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아니면 그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경제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돈의 흐름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이재명 지사가 돈 갖고 왔어요?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확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듯이 왜 특검을 안 받습니까? 그렇게 국민의힘 게이트고 이재명 지사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 지사는 미담만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 갈 거고 그럼 이재명 지사 대통령 되기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왜 숨고 피하고 검찰에서 막습니까? 수사를 왜 숨어요? 아니, 수사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특검 안 받습니까 그러면? 왜 자, 두 번째. 특검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특검이나 특검 못 받으면 다 국정조사나 왜 안 범죄자예요? 받습니까? 피하는 사람 특검 안 받으면 다 아니, 범죄자예요? 피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검찰 수사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돈 받은 자, 사람이 주의라니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어거지를 써도 웬간히 써야지. 아니, 네, 한 현혹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 좀 정리를 할게요. 기승전 특검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처음 시작 때부터 정리를 끝날 할게요. 때까지 특검만 자, 얘기하고 보십시오. 있잖아요.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 저는 전곡을 찌른 말이라고 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지금 액수가 거의 1조 원대가 특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곽상도 의원이 뭐 아들이 50억 받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엄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조 원에 비하면은 50억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그 1조 원 중에 대다수의 특혜가 어디로 갔느냐 지금 검찰에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냐, 실체가 뭐냐를 할 때는 첫째는 돈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예요. 제가 아까 모두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의사결정 부분은 이미 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요. 도박을 개장할 때 도박판에 연 사람이 주인이고 거기에 도박을 보면은 누가 도박판을 열어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비운데 바카스를 사주는 사람도 비유를 있고 적절히 하셔야죠. 망보는 사람도 있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조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박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네. 시장이 당선 안 됐으면 예. 그냥 민간 개발로 갔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당시를 생각하시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 게이트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번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누굽니까? 곽상도를 50억 하고 원유철 고문, 그다음에 이경재, 최순실 변호사, 최순실 사건의 변호사였던 이경재, 그다음에 저기 또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강찬우 전 그 공수처장, 아니, 국민의힘 후보 그런 분들이 뭐 이 등등 방송- 해서 이 전부 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국민의힘과 방송 관련된 분 들으면 아니겠어요? 아주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분들 예. 중에서 예, 예. 이재명 지사와 상당히 가깝다는 아, 뭐- 분들도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 아까 그거는 권순일 상관없죠. 재판관 있지 그래서 제 않습니까? 말씀을 아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권순일 재판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권순일 재판관 의혹을 받냐면 그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를 정치적으로 되살린 사람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제일 고맙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대법관 어떻게 중에서 국민의힘 대법관 사람입니까? 중에서 이재명 그 후보의 무죄에 동의한 대법관 여러 명 있습니다. 자, 권순일 지금 대법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이제 아니. 마무리를 예, 마무리하시면 제가 아직 마무리할 때는 안 됐고요. 김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의 이어서 마무리,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크게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자꾸 특검 말씀하시는데요. 특검은 현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사법체계 일단은 우리 검사가 하게 돼 있고 경찰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출국금지도 10명 했죠. 압수수색 했죠. 그다음에 체포하고 있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이 게이트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과거 우리의 수사의 기관에 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검하자 그러면 아시잖아요. 특검하려 그러면 대상도 정해야 되고 범위도 정해야 되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한두 달 훌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중에 다 증거인멸해요. 다 말 맞춰요. 저는 특검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봐요. 왜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왜 지금 수사를 열심히 검찰, 경찰이 하고 있는데 예. 왜 특검을 주장하시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현 변호사님이 90% 이상이 국민의힘으로 자금이 흘러갔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허위 사실이고 변호사로서 지금 드러난 사람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드러난 사람 말씀드린 겁니다. 변호사로서 굉장히 그럼 민주당에 돈 받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자, 여기에 청와 동인 여기에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사로 있는 사람이 이한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돈을 배당받아가고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의합니다. 네. 그 이득을 봤는데 입막음 때문에 여도 야도 조금씩 뿌린 것 같아요. 그중에 나온 게 우리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있고 원유철 의원도 월급을 준 것 같아요. 고문료로. 그건 무슨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 하면서 고문료 받으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받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런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한성 씨가 누구냐면 이화영 전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에요. 이화영 전 의원은 어떤 분이냐. 이재명 지사의 평화부지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선거대책본부에 가서 일도 했지만 그리고
킨텍스의 사장을 갔는데 킨텍스는 옛날에 임창열 부총리 같은 분이 가셨는데 이분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보좌관을 했거든요. 15년 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관은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의원께서 2008년도에서 17년도까지 만드는 동토 컨설팅이라는 데 사회이사를 장장 2008년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을 여기 사내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동북아 평화 경제협의회라는데 여기 이사장이 이해찬 대표예요. 이것도 이화영 씨가 설립한 거예요. 전 의원이. 그런데 여기에 이사를 2008년도부터 1년까지 사회이사를 한 사람이 이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이 차명으로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 만든 거 아닌가라고는 의심을 갖는 것이고요. 정치자금 아니, 의심하시는 결론이 거예요? 나온 의심이잖아요. 자, 잠깐만요. 특검 얘기를 다음 제가 하시는데 얘기하겠습니다. 특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특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 우리 김병우 의원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팀 보고 수사하라고 하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정수 씨입니다. 지금 법무부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4차장 검사 김태원 검사가 누구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할 때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져가지고 징계하려고 정말 친정권 인사 검사들입니다. 이 부부장 검사 김용준, 울산 부정선거 사건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청와대가 13개 부처가 관련이 됐고 8명이 기소가 됐잖아요. 이 송철호 시장의 사위가 여기에 지금 부부장 검사 김용준 검사로 이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것만 갖고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할게요. 이러한 분들이 수사하는 것을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우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니 저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화동 1호의 지금 대표자하고 주주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하고 경영은 분리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명목상 페이퍼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은 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다. 전화동 1호의 대주주는 김만배 씨로 알려져 있죠. 김만배 씨가 실제로 이들은 다 가져가는 거죠. 예. 명목상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걸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지방선거 하기 전에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다 2015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알게 된 2018년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소급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박민식 전 의원님도 아마 이 대법원의 심리 과정은 알 텐데요. 이게 권순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합의부로 갑니다. 근데 소부에 권순일 대법관이 없었어요. 소부는 4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이 갈린 거죠. 그러니까 합의부로 갔겠죠. 합의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도를 했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법적으로 밝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도 못 밝히는 건데 언론에 이미 보도 그렇게 나다 보니까 주도한 것처럼 돼 있지만 원래 2가지 보고서가 다 나갑니다. 소부에서도 나가고 전원합의에서 다 나가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거든요. 그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마치 이제 5대 5였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뛰면서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그냥 다수 의견 따라갔다.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대법원장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라든지 무시하는 그 보도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는 대법원이 절대 확인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지금 대권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에요. 윤석열 총장 바로 직전 총장입니다. 뭐 하던 사람이죠? 수다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지금 모셔다 놓고 어찌 보면 대권 후보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적 중립에 가장 반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온 저 세 사람들이 대권 출마하겠습니까? 정치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하던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검찰에 남아있는 분들은 윤석열 총장 같지 않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윤석열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박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가 대주주가 김만배 대주주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 주택을 매입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뭐 언론에도 다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매입 가격이 뭐 비싸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맨 처음에 반짝했다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다 사그러들었어요. 제가 꼭 하나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지사가 왜 특검을 안 받느냐. 저는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곧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대권 후보로 결정이 될 거예요. 민주당 대권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시쳇말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이재명 지사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해서 대선은 치러야 된다. 대선 치러서 대선 이기고 대통령 되면은 진실을 다 은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잘하고 있다. 경찰 수사 잘하고 있으니 특검을 왜 받냐. 과거에 드루킹 특검이다. 또 국정농단 특검이다. 이런 것들이 기왕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다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면 되고 특검이 발생하면은 그 수사 자료나 증거 자료를 인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냐면은 아까 우리 성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 수사팀을 신뢰를 못 합니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나고 발본 세고 날 의지가 없어요. 어떻든 수사의 그 공정성이나 신뢰가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지금 경찰 수사했지 않습니까? 유동규라는 분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됐다고 언론 봤는데 유동규라는 사람 체포하러 가서 제일 기본이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거 뭐 동네 저 시장 바닥에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이 중요한 피해자를 체포하러 가서 핸드폰 아파트 밖으로 던지는 걸 방치하는 그런 수사 의지와 능력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이 경찰, 검찰을 그 믿겠습니까? 보도 내용은 이제 좀 더 진실 규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 윤석열 아버님과 김만배 누나의 부동산 거래는 아무리 봐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로또 확률로 보면 아마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박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평이라든지 제가 아주 큰 아파트라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고급 빌라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 30평대 아파트는 잘 거래가 되죠. 이렇게 매도면서 쌍방에서 이렇게 주문을 내고 하는데 100평짜리 고급 빌라가 거래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매도자도 드물고 매수자는 더 드물죠. 아니,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그거 하면 안 되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중개인이나 아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다 네, 김병욱 의원님 말씀 듣고서 평소에 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 관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희귀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 거래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이득을 받습니까? 자, 말 들어보세요. 그걸 나중에 이제 밝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부동산을 내놨을 때 바로 거래된다는 것은 서로가 사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서로가 내가 부동산을 내놨는데 혹시 사겠냐라고 묻든지 또는 누군가 제3의 인물이 중개 역할을 해주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로또보다 높은 확률이 제가 볼 거래된다는 때는 것은 이재명 지사 게이트라고 자꾸 몰리니까 억지로 지금 윤석열 후보 그걸 끌어와서 분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화천대유의 인맥은 대단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사 뿌려지 않고 어디든지 좀 많이 무슨 관계가 있기 있어요?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김 의원님 잠깐만요. 김 의원님 그 주장하는 거 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의 일치치고는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고 지금 뭐 여당의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충분히 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 그것도 포함합시다. 특검에 다 포함해서 그것도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검찰 수사 다음에는 특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 의혹을 지금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관심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신속하는 거 증거인멸을 막아야 돼요. 증거인멸 막자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드루킹 사건 할 때 지나가는 CCTV도 경찰이 일부러 기간 내에 방치해가지고 압수를 안 해가지고 문제 생겼잖아요. 이번에 지금 던져버린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시간 잡고 없다고 그러는데
드루킹 사건도 6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야 협상한 거 20일하면 80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뭘 그러십니까?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다 포함해서 특검합시다. 동의하세요? 기승전 특검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연희동 그 집하는 게 해명됐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뭐가 해명된 거예요? 그걸 아마 뭐 시가대로 사줬으면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만 뇌물로 받는데 요즘은 사실은 안 팔리는 땅, 안 팔리는 집 사실 그 부분이 쉽게 뭐 아파트처럼 팔리는 데는 아니에요. 사준 거 그거 자체가 혜택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말씀처럼 지나가다가 우연히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김만배와 윤석열은 옛날부터 알던 사이고, 그렇죠? 물론 실제로 거래한 거는 김만배 누나 그다음에 윤석열의 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했지만 그 뒤에 김만배와 윤석열을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관계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집을 지금 아이고, 처음에 세명할 때는 다른 데 아파트 가서 억지를- 그거 왜 억지예요? 억지를 국민들이 부려도 생각하기에는 절대- 당연히 관계돼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윤석열도 특검을 받겠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안 아니 받습니까? 왜 그거에 왜 기승전 왜 자신이 그거에 없어요? 대해서 검찰 윤석열 네. 총장이 정식하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박 되는데 변호사님, 나 네, 몰랐다. 박 우리 의원님, 아버지가 박 의원님. 먼저 들어가려고 박 하려고 변호사님, 했는데 몰랐더니 마이크 아파트 나중에 끄겠습니다, 했잖아요. 여기. 그렇게 의혹이 있다면 제가 윤석열 말씀만 특검을 드릴게요. 하십시오. 왜 이재명 100평짜리 피합니까? 빌라 거래 건수가 아마 극히 저조할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는요. 천화동이 3호의 대주주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상하니까 국민의 특검을 시각이에요. 하자니까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왜 피합니까? 특검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건 아니건 네. 간에 윤석열도 받겠다지 않습니까? 100평짜리 고급 빌라가 거래가 되고 그것이 현금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변주 굴리지 마시고 특검을 하자니까 그렇게 왜 특검이 맞는 겁니까? 특검만이 검찰과 화천대유의 경찰이 돈 흐름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시는 해소하자는 거예요? 거예요. 특검만이. 의혹을. 검찰 하고 오늘 있잖아요. 해소하는 거 보고 자, 판단하시자고. 김 의원님. 왜 봅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 있을 때는 그렇게 김 검찰 변호사님 밑에만 잠깐만요. 가만히 예, 계셔보세요. 이게 말이 섞이면 시청자가 못 듣습니다. 뭐 주장을 하셔도 하나도 못 듣습니다. 예. 김 의원님이나 예. 우리 현 변호사님, 우리가 본질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본질은 뭐냐? 화천대유의 1%와 펀드로 들어와 있는 이 천화동인 이 6개의 펀드 속에 주인들이 이 돈 주인이 누구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건지 밝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 떨어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도 포함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검을 가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파헤치자 그런 거예요. 본질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본인이 거기 있을 때 설계했고 결제했고 감독까지 했잖아요. 모두 감독을 해요.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특검 오면서 이게 정말 잘한 사업이면 본인 대선 가도에 더 득이 될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받으면 되지. 또 옛날 대선 기간에 BBK 사건도 대선 기간에 받았어요. 이명박 후보가. 뭐 선례도 있는데 그러십니까? 네. 김병희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는 받으라는 겁니다. 네. 왜 못 받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없애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긴급 체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사에 협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경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특검으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것은 현 수사를 방해하고 이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돼요. 이 본질은 대선 전국에 있어서 상대 후보 흠집 내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덤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재명 시장의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있을 때의 성과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성과를 흠집 내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약점을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가진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 드리는데요. 아마 제가 지금 야당에서 계속 특검 얘기하는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윤석열 효과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그때 당시 지금 야권 후보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가 있잖아요. 계속 정부를 공격하면서 수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검찰이 지금은 아니죠. 정치적인 검찰들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보다는 훨씬 중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응원하시던 분이 지금 그 전직 검찰총장을 지금 대권 후보로 모셔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럴 때는 검찰이 수사를 오히려
지켜보고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다시 나타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네, 봅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박민식 의원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말씀 중에 가장 강조할 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럼 우리는? 4분 한 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이 대장동 비리가 정말 터져서 국민들이 공분을 찌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동산 이권 카르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싸그리 청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 이권 카르텔에 연루가 돼 있는 또 엮여 있는 끈끈하게 엮여 있는 이런 의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되겠냐 이런 걱정이 들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그분이 구속영장 청구됐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한 정치인이라면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든 결과론적이라도 이런 잘못이 있다, 사과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현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 뭐 특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한 특검이 이제 드루킹 특검하고 최순실 특검이잖아요. 최순실 특검 누가 했죠? 박영수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죠? 오늘 뉴스 보니까요. 사실은 이 시행 사업에서 많은 돈이 남는 게 분양 사업입니다. 근데 그 분양 사업을 보니까 박영수 특검 아시는 분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뭐 지금 딸도 거기 있다 그러고 아파트도 분양받았다 그러고 사실은 여기 법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야당이 특검하는 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해서 본인들이 이거를 계속 이슈화시키고 싶은데 검찰이 제가 보기에 수사 결론을 낼 것이고요. 그게 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정 의원님. 네, 요거 좀 잡아주시지요. 이재명 시간이 지사의 없어서. 예, 예. 거짓말입니다. 화천대유 몰랐다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근데 화천대유가 명시된 거에 이 지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유동규 측근 아니다 그랬습니다. 민주당 경선할 때 TV토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장 인수위 때 도시분과 간사로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행 사장 대행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되니까 경기관광공사 황교익 씨 전번에 못 됐잖아요. 황교익 씨가 한 거기에 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합류돼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런데 단군 이래의 최대 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해놓고 내가 피해자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약 60%가 지금 네, 특검을 그 하려고 하는 거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예, 바로 그러니 넘어가겠습니다. 예. 특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게이트라고 그러니 제발 특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의원님 마무리 네, 바랍니다. 정치는 사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리를 보존하거나 본인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5년 당시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의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한 산물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었으면 이런 과정도 없었겠죠. 만일에 이재명 시장이 그런 고민이 없었으면 그냥 LH가 공영개발 포기했을 때 그냥 민영개발 놔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그 민간 기업들이 진짜 이익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투명한 관리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처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누가 이런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내놓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빨리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선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사업 둘러싼 화천대유 의혹. 누구의 게일트일지 토론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네 분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또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